안녕하세요. 다우기술의 박영일 차장입니다. 교육 시작 전 간단하게 교육 관련된 안내사항부터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시간은 약 2시간가량 진행할 예정이고요. 교육의 집중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40분에서 50분 간격으로 5분씩 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중 또는 중간 쉬는 시간에 질문사항 있으시면 화면 오른쪽에 위치한 채팅창에 메시지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시간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후에는 메일로 안내드린 바와 같이 만족도 조사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족도 조사 결과는 온라인 교육 진행을 위한 의견 취합 및 통계 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우오피스 웍스 운영자 교육 고급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순서는 웍스 기본편 교육에 이어 고급 기능인 앱 간 데이터 연동 기능과 그리고 데이터 목록조에 관한 설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운영 중인 앱을 템플릿 형태로 공유할 수 있는 앱 가져오기 내보내기 기능,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용자의 편의 기능으로 개인화를 위한 목록 화면 설정 기능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앱 간 데이터 연동입니다. 웍스에서 제공되는 앱은 독립적으로 운영하여 데이터를 축적할 수도 있지만 다음과 같이 앱 간 연동 기능을 통해 데이터 등록 시 수동 입력이 아닌 이미 생성된 앱의 데이터를 조회하여 데이터를 자동 입력 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사 현황 앱에서 고객사의 정보를 표준화하여 관리한다면 다른 연동되는 앱에서 고객사의 정보를 별도로 입력할 필요 없이 앱 간 연동을 통해 기존에 등록되어 있는 고객사의 정보를 조회하여 손쉽게 앱 간 데이터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사 현황 앱에서는 연결된 데이터 정보를 통해 고객사의 정보를 기준으로 연동된 앱에 등록된 업무 이력을 상세 화면에서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앱 간 연동 기능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 예를 들어 LG전자라는 고객사 정보를 어떤 등록자는 한글로 LG전자로 입력을 하고 또 다른 등록자가 영문으로 LG 그리고 한글로 전자로 만약에 표기를 했다면 동일한 고객사 정보를 다르게 입력하여 제공되는 통계 정보의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으며 데이터 관리에 혼선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하나의 고객사를 대상으로 업무 이력을 파악하시려면 연결된 데이터가 없으므로 관련된 앱을 모두 일일이 조회하여 추출해야 하기 때문에 정보 취합에 불편함이 발생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이 데이터 입력의 정확도 향상과 연결된 업무 이력 조회의 편리성 개선을 위한 기능이 바로 앱 간 데이터 연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앱 간 데이터 연동 구성을 위한 절차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고객사 리스트 앱과 거래처 관리 앱을 연동하고자 하는 경우 먼저 고객사 리스트 앱이 먼저 생성돼서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연동하여 사용할 거래처 관리 앱에서는 데이터 연동 컴포넌트와 연동 항목 매핑 컴포넌트를 통해 연동하고자 하는 항목을 지정하셔야 됩니다. 자, 이 절차를 우선 거래처 관리 앱 생성 절차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자로 로그인을 하셔서요. 거래처 관리라는 이름의 신규 앱을 생성하셔야 됩니다. 생성이 끝나시고 난 후에 관리자 홈에서 입력 화면에 있는 메뉴로 들어가셔서 데이터 연동 컴포넌트와 연동 항목 매핑 컴포넌트를 해당 입력 화면에 추가하여 관련 설정을 해 주셔야 되는데요. 먼저 데이터 연동 컴포넌트는 고객사명으로 등록을 해주시면 되고요. 연동 항목 매핑 컴포넌트는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고객사 리스트 정보 중 대표자명과 임직원 수를 자동으로 가져올 수 있게끔 해당 컴포넌트를 2개를 추가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추가가 끝나고 난 후에는 다시 한번 고객사 리스트 앱에 있는 앱 간 데이터 연동 메뉴로 들어가셔서 목록 조회 허용 설정을 반드시 해 주셔야
고객사 리스트와 그리고 거래처 관리 앱이 데이터가 유기적으로 연동이 돼서 해당 검색 조건에 따라서 정확한 데이터를 고객사 리스트에서 거래처 관리 쪽으로 가져오실 수 있습니다. 자, 이 설정이 모두 끝나시고 난 후에는 반드시 거래처 관리 앱에 등록 화면에서 실제 검색을 통해 가지고 데이터를 정확하게 가져오는지를 반드시 실행 테스트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린 절차를 화면을 통해 거래처 관리 앱을 생성을 해보고 앱 간 연동 설정을 순차적으로 주요 화면 위주로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신규 앱 생성을 위해서요, 운영자로 로그인 하셔서 웍스의 만들기라는 버튼을 눌러서 확장 메뉴 중 앱 만들기라는 메뉴를 클릭하셔서 앱 만들기 화면에 접속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웍스 홈에 이와 같이 플러스라는 기호를 눌러서 앱 만들기 화면으로 들어가셔도 무관합니다. 둘 중에 편하신 방법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앱 만들기 화면에서 우선 저희가 지금 만들려고 하는 앱이 거래처 관리 앱이기 때문에 기존에 등록되어 있는 템플릿 앱을 활용해서 생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래처 관리라는 템플릿 앱을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클릭과 동시에 기본적으로 거래처 관리 앱의 템플릿에 맞추어서 앱이 생성이 됐을 겁니다. 그럼 입력 화면에 들어가서 데이터 연동 관련된 컴포넌트를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력 화면에 보시게 되면 데이터 연동이라는 컴포넌트가 있습니다. 해당 컴포넌트를 드래그 앤 드랍을 통해 가지고 원하는 위치에 배치를 시켜 놓고 그 다음에 상세 속성을 먼저 연동 앱을 먼저 지정을 하셔야겠죠. 연동 앱은 기존에 운영되는 앱을 다음과 같이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고객사 리스트라는 앱을 설정하시면 되고요. 연동 항목은 회사명, 그리고 그 검색을 할 때 어떤 항목을 기준으로 검색 항목을 보이게 할 것인가에 대한 설정으로 다음과 같이 검색 노출 항목 설정이라고 해서 셀렉트 박스에서 회사명, 대표자명, 직원수, 기타 등등 여러분들이 원하는 검색 노출 항목을 지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이름은 고객사명으로 지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데이터 연동 컴포넌트를 추가해 보았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연동 항목 매핑 컴포넌트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자, 왼쪽 하단에 연동 항목 매핑이라는 컴포넌트가 있고요. 해당 컴포넌트도 데이터 연동 컴포넌트와 동일하게 드래그 앤 드랍을 통해 가지고 원하는 위치에 배치를 시켜 놓고요. 그 다음에 상세 속성 창에서 이름은 대표자명, 그리고 연동 항목은 기존에 추가한, 즉 데이터 연동 컴포넌트를 통해 추가한 고객사명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항목 매핑이라는 셀렉트 값에서는 기존의 고객사 리스트에서 가지고 있는 입력 항목이 쭉 보입니다. 여기서 원하시는 항목을 지정하시면 되는데 제가 가져오고 싶은 명칭은 대표자명이기 때문에 여기서 대표자명을 선택하시면 되겠죠. 두 번째 연동 항목 컴포넌트도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배치시키는 방법은 동일하게 드래그 앤 드랍으로 추가하시면 되고요. 속성, 값은 임직원 수라고 입력을 하시고 그 다음에 연동 항목은 동일하게 고객사명, 항목 매핑에 대한 셀렉트 값은 우선 쭉 리스트 목록에서 직원 수로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입력 화면에서는 데이터 연동 컴포넌트를 통해서 고객사명이라는 항목이 추가가 됐고요. 연동 항목 컴포넌트를 통해서 대표자명과 임직원 수가 다음과 같이 추가된 화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사항은 지금 이 순서대로 먼저 데이터 연동에 대한 순서는 항상 데이터 연동 컴포넌트를 먼저 지정하신 후에 연동 항목에 대한 컴포넌트를 그 다음 순서로 진행을 해 주셔야 정확하게 지금 예시의 화면과 같이 설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항상 이 순서로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지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거래처 관리 앱에서 다음과 같이 데이터 연동을 위한 설정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럼 고객사 리스트에서 연동 요청에 대한 그 목록조의 허용을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객사 리스트의 홈 화면으로 들어가 보시면 관리자 홈에서 앱 간 데이터 연동이라는 메뉴가 다음과 같이 중앙에 위치를 해 있고요. 해당 메뉴를 클릭하시게 되면 방금 전에 거래처 관리에서 이와 같이 연동을 요청한 앱 목록이 보이실 겁니다. 여기서 목록조의 허용이라는 이 항목에 체크박스를 체크해 주시면 다음과 같이 거래처 관리 앱에서 고객사 리스트에 있는 정보에 대해서 조회를 허용해 준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측 상단에 공개 항목 설정이라는 버튼을 누르시면 지금 현재 고객사 리스트에서 관리되고 있는 항목들이 쭉 보이실 겁니다. 여기서 만약에 지금 가져오려고 하는 항목이 고객사명 그리고 대표자명 직원수가 있었는데요. 그 항목이 ON으로 되어 있어야지 정확하게 거래처 관리 앱에 데이터를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중 데이터가 하나라도 OFF로 되어 있으면 데이터의 값을 가져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연결된 데이터의 값이 모두 ON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거래처 관리에 대한 데이터 연동 요청을 위한 설정이 끝났고, 그리고 고객사 리스트에서 데이터 연결 요청에 대한 수락이 끝났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실행 테스트를 해보셔야죠. 자, 거래처 관리 앱으로 접근하셔서요. 다음과 같이 등록 버튼을 누르시고 등록 화면에 보시게 되면 입력 화면의 설정대로 고객사명의 검색 버튼이 보이실 겁니다. 검색 버튼을 누르셔서요.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고객사 리스트에 등록되어 있는 데이터가 설정된 화면의 검색 항목과 같이 동일하게 검색이 되는지를 확인하신 후 내가 원하고자 하는 데이터를 선택했을 때 다음과 같이 고객사명과 그 하단에 있는 대표자명, 임직원 수의 데이터를 정확하게 가져오고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과 같이 실행에 관련된 테스트를 끝내신 후에 앱을 다른 사용자들이 사용할 수 있게 오픈을 하셔서 정상적으로 운영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사이트에 접속하여 거래처 관리 앱을 생성하고 앱 간 데이터 연동 설정 후 등록 테스트까지 시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고로 앱 간 데이터 연동 방법을 소개하는 동영상도 유튜브에 별도로 등록되어 있으니 화면 안내에 따라 URL을 직접 입력하시거나 유튜브에서 이름 검색하여 보시면 데이터 연동 기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또는 두케어 라운지 온라인 도움말 센터에서도 자주 하는 질문 메뉴에 웍스 카테고리를 보시면 관련 영상을 보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거래처 관리 앱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웍스 운영자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사용자로 로그인하여 상단 메뉴에 웍스 메뉴로 들어가 보시면 다음과 같이 웍스 홈 화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앱을 만들기 위해서 왼쪽 상단에 만들기라는 버튼을 누르시면 다음과 같이 확장 메뉴에 앱 만들기라는 메뉴가 보이고요. 이 메뉴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앱 만들기를 위한 초기 화면이 다음과 같이 보여집니다. 저희는 거래처 관리 앱을 만들기로 했으니 샘플 앱에 거래처 관리라는 앱을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샘플 앱을 저희가 선택했기 때문에 기본적인 값이 등록되어 있는 화면을 다음과 같이 확인하실 수 있고요. 앱 이름을 제가 실습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만들어 보고요. 그리고 나머지 기본값은 그대로 유지한 채 앱 만들기 버튼을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거래처 관리 실습이라는 이름의 앱이 생성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럼 앱 간 데이터 연동을 위해서 입력 화면 메뉴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앱 간 데이터 연동을 위해서는 우선 컴포넌트 2개를 추가하셔야 되죠. 첫 번째 컴포넌트는 데이터 연동 컴포넌트가 되겠습니다. 해당 컴포넌트를 마우스로 드래그 앤 드랍하여 현재 설정되어 있는
입력하면 최고 상단에 데이터 연동 컴포넌트를 추가했습니다. 마우스로 한 번 더 클릭해 보시면 다음과 같이 바탕색이 노란색으로 변경이 되면서 해당 컴포넌트에 대한 속성 창이 왼쪽 메뉴에 보여집니다. 자, 여기서 연동 앱이라는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정 아이콘을 누르시게 되면요, 현재 그룹웨어에서 운영되고 있는 앱 목록이 다음과 같이 보여집니다. 자, 여기서 저희는 고객사 리스트 앱을 찾아야 되니 직접 고객사라는 이름을 검색해서 해당 앱을 선택하신 후 확인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연동 앱의 설정 값이 고객사 리스트로 설정된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죠. 자, 연동 항목도 우선은 회사명으로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설정을 하면요, 기본적으로 데이터 연동 컴포넌트를 통해서 연결된 대상은 고객사 리스트라는 앱이 되는 거고, 그 앱을 통해서 검색하셔서 데이터를 기본적으로 가져오는 건 회사명의 데이터를 가져오겠다라고 설정을 한 화면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설정 값은요, 검색 노출 항목인데, 이 검색 노출 항목은, 자, 이 검색이라는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팝업으로 고객사 리스트 앱에 등록되어 있는 데이터를 보여줄 겁니다. 이때 리스트 목록의 노출 항목을 어떤 것으로 정의할 것인가를 설정하는 설정 값이 되겠습니다. 자, 디폴트 값은 회사명이 되고요. 여기에 제가 대표자명을 추가하고 산업 분류도 추가하고 직원 수도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마우스를 이용해서 드래그 앤 드랍을 통해 이렇게 노출 항목의 순서도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름도 마지막에 변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고객사명이라고 정의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데이터 연동 컴포넌트에 대한 속성에 대한 설정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입력 화면으로 입력 항목으로 넘어가서 연동 항목 매핑 컴포넌트를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일한 방법으로 마우스 앤 드래그 앤 드랍을 통해서 기존에 추가한 고객사명 컴포넌트 바로 밑에 연동 항목 매핑 컴포넌트를 추가했고요. 해당 컴포넌트를 선택하신 후, 자, 이름을 저는 여기서 대표자명이라고 이름을 정의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연동 항목 컴포넌트를 대상을 설정하기 위해서 연동 항목의 리스트 박스를 선택하시면 현재 고객사명 하나가 보이죠? 연동 항목은 입력 화면에 추가한 데이터 연동 컴포넌트 항목을 리스트로 보여줍니다. 현재는 고객사명으로 데이터 연동 컴포넌트 하나만 추가되었으므로 연동 항목 리스트에는 고객사명 하나밖에 안 보이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입력 화면 구성 시 데이터 연동 컴포넌트를 여러 개를 추가하였다면 연동 항목 리스트도 추가한 개수만큼의 리스트 목록을 선택 항목으로 보여줄 것입니다. 자, 현재는 고객사명 하나만 등록을 했기 때문에 고객사명을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항목 매핑은 기본적으로 고객사 리스트라는 앱에 등록되어 있는 데이터 목록을 쭉 보여줍니다. 자, 여기서 자, 고객사명 중에서 대표자명을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추가한 매핑 항목으로는 대표자명의 이름으로 고객사 리스트 앱에서 대표자명을 그대로 가져와서 넣어주겠다. 이렇게 설정을 완료하신 겁니다. 하나 더 추가해 보겠습니다. 연동 항목 매핑도 이렇게 동일한 방법으로 추가하신 후 선택 후, 자, 이번에는 이름을 임직원 수라고 정의를 하고요. 동일한 방법으로 연동 항목을 고객사명으로 선택하고 항목 매핑에는요, 직원 수라는 값을 선택해서 가져오게끔 설정을 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데이터 연동 컴포넌트를 위해서 다음과 같이 3개의 컴포넌트를 추가했습니다. 그 추가한 컴포넌트는
데이터 연동 컴포넌트 1개와 연동 항목 매핑 컴포넌트 2개를 추가하였습니다. 자, 설정이 완료가 되었으니 하단으로 내려서 저장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저장이 완료되었다는 메시지 확인하신 후에요. 앱 홈으로 바로 이동을 해서 검색 버튼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등록 버튼을 누르시면 방금 전에 입력 화면을 통해 설정한 화면이 그대로 보일 거고요. 자, 검색 버튼을 눌러보니 다음과 같이 연동 앱에서 목록 조회를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앱 운영자한테 문의하세요 라는 메시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메시지가 보이는 이유는요. 현재 거래처 관리 앱에서 고객사 리스트에 있는 앱의 데이터를 가져오겠다고 설정을 했습니다. 허나 고객사 관리 리스트 앱에서는 이렇게 데이터를 가져다 쓰겠다는 거에 대한 허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와 같은 메시지가 보이는 것입니다. 또 확인할 수 있는 화면이 하나 더 있는데 거래처 관리 실습 앱에 앱 간 데이터 연동이라는 메뉴를 눌러보시면 고객사 리스트라는 앱을 참조하겠다라고 해서 설정을 했지만 현재 목록 조회 허용 조건이 비허용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권한을 허용하기 위해서 다른, 그러니까 고객사 리스트 앱의 운영자로 로그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른 사용자로 로그인을 해보겠습니다. 이 사용자는 고객사 리스트 앱 운영자고요. 동일하게 웍스 메뉴로 이동해서 고객사 리스트에 보면 운영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톱니바퀴 모양의 아이콘이 보이고요. 여기에서 앱 간 데이터 연동이라는 메뉴를 눌러보시면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목록 조회 허용과 상세 보기 허용이 체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목록 조회와 상세 보기 허용을 다음과 같이 체크를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고객사 리스트라는 앱이 현재 거래처 관리라는 앱에서 데이터 연동 관련된 컴포넌트에 설정되어 있는 값들을 조회해서 가져갈 수 있게끔 허용을 완료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공개 항목 설정이라는 버튼을 눌러보시면 현재 고객사 리스트라는 앱에서 관리되고 있는 입력 항목들이 쭉 나열돼서 보이실 텐데요. 해당 입력 이 항목들이 만약에 고객사 리스트 앱 입장에서 이 항목은 다른 앱에 공유하지 않겠다. 예를 들어서 대표자명을 5% 설정하시게 되면 거래처 관리 앱에서 매핑 항목으로 설정이 되어 있다 손 치더라도 고객사 리스트라는 앱에서는 대표자명이라는 데이터를 전달하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 다음과 같이 오프라는 설정을 통해서 고객사 리스트 앱에서 공유하고 싶지 않은 항목들을 설정할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정을 하시면 되고요. 다시 한번 ON으로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과 같이 권한, 허용을 모두 완료하였으니 저장 버튼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장과 동시에 저장이 완료되었다라는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럼 원래의 운영자, 즉 거래처 관리 앱의 운영자의 사용자로 다시 한번 로그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처 관리 앱의 운영자로 로그인하여 자, 다시 한번 웍스 메뉴에 들어가 보시면 자, 이전에 생성한 앱이 있죠. 해당 앱에 들어가서 등록 버튼을 누르신 후 검색 버튼을 누르시면 다음과 같이 이전에는 검색되지 않은 항목들이 이제 정상적으로 검색되어 보이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팁 하나를 알려드리면요. 고객사 리스트 앱의 운영자가 거래처 관리 앱의 운영자와 동일한 경우에는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목록 조회 권한 설정을 추가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현재 거래처 관리의 입력 화면에서 데이터 연동 컴포넌트 설정 후
저장 시 자동으로 목록조의 권한이 부여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운영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이와 같은 설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현재 지금 보여드리는 실습에서는 두 개의 앱의 운영자가 다른 경우에 시연이므로 별도로 이렇게 로그인을 해서 목록조의 권한 부여까지를 추가로 보여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앱 간 데이터 연동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우 기술이라는 요 데이터를 선택한 후 추가되었다라는 메시지 확인하셨죠? 그 다음에 닫기 버튼 눌러보시면 다우 기술 그리고 대표자명, 임직원 수까지 정상적으로 데이터를 불러온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필수 입력값도 제가 임의로 등록을 해서 데이터 하나를 등록해 보겠습니다. 확인 버튼 누르시면 자, 이와 같이 데이터가 정상적으로 등록된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목록 화면으로 돌아가 보시면 자, 하나의 로우가 쌓였죠. 그리고 관리자 화면으로 들어가셔서 앱 간 데이터 연동 눌러보시면 현재 고객사 리스트라는 앱이 지금 목록조의 허용과 상세 보기 허용까지 완료가 된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등록이 된 데이터 화면을 보시면 이렇게 다우 기술이 연결되어 있는 연결되어서 데이터를 가져온 경우에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해당 파란색으로 입력된 데이터를 이렇게 마우스를 갖다 대시면 링크가 되어 있다라는 정보가 보입니다. 클릭해 보시면 자, 원본 데이터가 이렇게 보이죠? 이 원본 데이터를 가지고 또 보고 싶을 경우에는 상세 보기 허용을 통해서 링크 정보를 통해서도 해당 데이터를 다음과 같이 확인해서 보실 수 있는 권한까지도 이와 같이 설정이 가능하다는 것을 지금까지 보여드렸습니다. 다시 장표로 넘어가서 다른 참고 사례를 하나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용 사례 화면을 보시면 고객사 관리라는 앱과 상품 관리라는 앱이 별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새롭게 생성하려는 고객 문의 앱에서는 고객사 관리라는 앱과 상품 관리에 있는 앱의 일부 데이터를 연동해서 화면을 구성하고자 합니다. 즉, 하나의 앱이 두 개의 앱을 참조해서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게끔 화면을 구성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용 사례가 되겠습니다. 먼저 고객사 관리라는 앱에서는 고객 문의는 고객사명으로 고객사의 데이터를 검색을 해서 데이터 연동 컴포넌트로 추가를 해서 검색 항목을 정의했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연동 항목 매핑을 통해서 고객사 주소, 고객 담당자, 전화번호 정보를 가져오게끔 입력 화면에서 설정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연동 컴포넌트를 하나 더 추가를 해서 이번에는 상품 관리에서 상품명으로 검색을 하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상품 코드 값을 가져올 수 있게끔 연동 항목 매핑 컴포넌트를 추가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설정이 화면에서 어떻게 구현되어 있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고객사 관리라는 앱은 다음과 같이 거래처 명서부터 기업의 형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정보를 이렇게 화면으로 관리를 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상품 관리도 상품명, 상품 코드, 단가에 대한 상품에 관련된 정보들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앱에서 신규로 생성되는 고객 문의라는 이 앱에서는 자, 고객사 관리에서는 거래처명을 검색어로 지정을 해서 고객사의 정보와 그리고 추가적으로 고객사 주소, 고객 담당자, 연락처 정보를 가져올 수 있게끔 설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상품 관리라는 앱에서는 상품명으로 검색을 해서 해당 상품명에 대한 정보를 가져올 때 상품 코드에 대한 정보도 같이 가져올 수 있게끔 연동 항목 매핑 컴포넌트를 완료해서 다음과 같이 구성한 화면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앞전의 시연에서는 앱과 앱이 1대1 관계에서 앱 간 연동을 한 사례고요. 지금 사례는
지금 하나의 앱이 두 개의 앱을 참고해서, 그러니까 연동을 통해서 데이터를 유기적으로 가져와서 화면에 보여진 사례를 설명한 화면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앱 간 데이터 연동을 위해 사용하는 데이터 연동 컴포넌트 사용 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저장된 연동 컴포넌트 속성은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입력 화면 메뉴를 통해 등록된 연동 관련된 컴포넌트가 한번 저장이 되면 이후 수정 화면으로 다시 들어갔을 때 속성에 대한 값이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이전에 등록한 거래처 관리 실습 앱의 수정 화면을 보면서 부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전에 고객사명이라는 이름으로 데이터 연동 컴포넌트를 추가를 했습니다. 수정 화면으로 들어갔을 때 연동 앱과 연동 항목이 지금처럼 비활성화되어 더 이상 수정이 불가능하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데이터에 대해서 새로운 데이터 연동으로 추가를 해서 기존의 연동에 대한 항목을 필요 없으시면 삭제를 하시면 되고요. 이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예를 들어서 대화명 뒤에 예를 들면 old 이런 식으로 해서 구 데이터 항목이라는 것을 표시를 해서 과거에 입력된 데이터에 대해서도 기존의 값을 유지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렇듯 항목 이름에 old 표시를 해서 구 데이터 영역을 유지한다거나 아니면 불필요한 항목일 경우에는 아예 해당 데이터 연동 컴포넌트를 삭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삭제하실 때 연결해서 주의해야 될 사항들은 연동 컴포넌트를 삭제할 경우에는 데이터도 모두 함께 삭제가 되고 복구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앱 중간에 운영하는 중간에 연동 항목을 삭제하고 다시 설정하려면 기존의 데이터는 아예 모두 다 삭제 처리가 되고요. 새롭게 연동한 컴포넌트에 대한 데이터를 열려면 기존의 데이터는 일일이 수정 화면에 들어가서 그 데이터에 대한 값을 새롭게 설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반적으로 구 데이터에 대한 부분은 큰 무리가 없으시면 기존 정보를 유지하시기를 권장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부가적으로 또 참조 앱을 삭제한다던가 아니면 데이터에 대한 변경 시 구 데이터는 유지가 됩니다. 과거에 해당 데이터를 등록하는 시점에 조회돼서 한번 등록된 데이터는 링크 정보를 통해 가지고 데이터를 가져오는 방식이 아니고요. 이미 등록 시 할당받은 데이터가 독립적으로 저장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과거의 데이터가 원래 가져온 목적지 데이터가 변경이 발생돼도 그 데이터에 대한 변경은 같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숙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연동 이후에 데이터를 제공하는 앱이 삭제가 되거나 혹은 연동된 항목이 삭제가 되면 연동을 통해 얻었던 기존 정보는 삭제가 되지 않지만 이후에는 새로운 데이터를 가져올 때 데이터가 연결이 되지 않겠죠? 그리고 또 주의해야 되는 게 필수 입력 항목으로 체크가 됐을 경우에는 더 이상 그 데이터를 못 가져오는 상태에 해당했을 때는 필수 입력 항목으로 체크되면 계속 그 데이터를 못 가져올 테니 저장 시 계속 필수 입력 값이 누락됐다는 메시지를 확인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필수 항목의 체크 부분을 해지를 반드시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동 항목의 대상 앱의 항목의 데이터가 변경이 되더라도 이전에 등록되어 있는 정보는 변경이 안 됩니다. 만약에 새롭게 원본지에 있었던 데이터가 변경이 되고 그 변경된 데이터를 기존에 있는 데이터에 연결해서 새롭게 설정을 하고 싶다면 기존에 등록되어 있는 데이터를 수정 화면에 들어가서 업데이트를 반드시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러한 세 가지의 주의사항을 고려하셔서 데이터 연동에 관련된 컴포넌트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앱 간 데이터 연동에 대해서 요약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고객사 정보라는 앱이 운영되고 있고 새로운 앱인 영업관리라는 앱을 새롭게
만들고자 합니다. 이때 영업관리 앱에서는 기존의 고객사 정보에서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 중 일부 데이터를 가져와서 영업관리 앱에서 참조하여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때 영업관리 앱에서는 기존에 운영 중인 고객사 정보 앱에서 데이터를 가져오기 위한 앱 간 데이터 연동 설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방법은 영업관리 앱을 생성하신 후 입력 화면이라는 메뉴에 들어가셔서요. 먼저 데이터 연동 컴포넌트를 추가해 주셔야 됩니다. 추가 시 이와 같이 속성창에 설정이라는 아이콘을 눌러 현재 그룹웨어에서 운영되고 있는 앱의 목록 중에서 고객사 정보라는 앱을 선택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고객사 앱에서 기본적으로 가져올 값인 회사명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검색이라는 버튼을 눌러서 해당 고객사에 대한 정보를 조회를 할 때 노출되는 검색 항목에 대한 부분을 추가적으로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값인 고객사명 이외에도 대표자명, 직원수 이런 것들은 이미 고객사 정보라는 앱의 입력 항목에 있는 것들 중에 선택을 해 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데이터 연동 컴포넌트를 추가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으로 해 주셔야 되는 게 연동 항목 매핑 컴포넌트를 추가해 주셔야 됩니다. 기존의 데이터 연동 컴포넌트를 통해서 연결된 데이터 중 같은 화면 안에 다른 입력 항목을 같이 가져오고자 할 때 다음과 같은 연동 항목 매핑 컴포넌트를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속성창에서요. 연동 항목을 이미 이전에 데이터 연동 컴포넌트를 통해서 설정한 회사명을 선택하신 후 회사명을 통해서 같이 가져올 항목들을 조회해서 그 중에 원하시는 항목을 선택하여 지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연동 항목 매핑 컴포넌트는 한 개 이상 다수 개를 설정할 수 있으니 필요한 만큼의 데이터를 가져와서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드시 데이터 연동 컴포넌트를 먼저 등록하셔야 매핑 컴포넌트의 속성창에서 연동 항목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순서는 데이터 연동 컴포넌트를 추가하신 후 연동 항목 매핑 컴포넌트를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영업관리 앱에 대한 데이터 연동 설정이 완료가 됐고요. 그럼 기존의 고객사 정보 앱에서는 이와 같이 영업관리 앱에서 데이터를 조회할 수 있게끔 권한을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고객사 정보 앱의 운영자는 앱 간 데이터 연동이라는 메뉴에 들어가셔서요. 참조하고 있는 앱의 목록 중 목록 조회 허용이라는 부분을 반드시 체크를 해 주셔야지 영업관리라는 앱에서 검색을 통해서 조회가 가능하고 설정된 정보를 정확하게 가져오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개 항목 설정을 통해서 현재 고객사 정보 앱의 입력 데이터 중 참조 앱에서 공개 항목의 여부에 대한 부분이 ON으로 체크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주십시오. 만약에 오프로 되어 있으면 영업관리 앱에서 그 해당 정보를 가져오겠다라고 설정을 하더라도 원본지에 있는 고객사 정보 앱에서는 그 해당 입력 항목을 다른 앱들과 공유하지 않겠다라고 설정을 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공개 항목 설정에 대한 부분도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팁 하나 좀 설명을 드렸었죠, 중간에. 만약에 고객사 앱과 영업관리 앱의 운영자가 만약에 동일할 경우에는 방금 제가 설명드린 목록조회 권한에 대한 부여 부분은 굳이 설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영업관리 앱의 운영자와 고객사 정보의 운영자가 같을 경우에는 디폴트로 이와 같이 목록조회 허용이 자동 체크되게끔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앱 간 데이터 연동을 위한 목록조회 허용은 앱 간의 운영자가 상의할 경우에만 체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앱 간 데이터 연동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은 데이터 목록 조회 권한 설정입니다. 데이터 목록 조회 권한은요, 웍스에 축적된 데이터의 상태 및 상황에 따라 앱에서 관리되고 있는 데이터 목록을 특정 사용자에게 선별해서 목록을 보여주게끔 설정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시 화면을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업무협조 요청이라는 앱이 운영이 되고 있고요. 이 앱에 있는 목록을 보시면 요청 구분 또는 요 담당자라는 란을 통해 가지고 다음과 같이 구분값들이 쭉 열거가 돼서 등록이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든다면 사용자가 기입한 내용에 따라서 데이터를 노출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IT관리라는 요청 구분값은 IT지원팀 부서에게만, 재경관리라는 요청 구분은 재경팀 부서에서만, 인사총무에 관련된 요청 구분값은 인사 담당자에게만 노출하고자 할 때, 또는 담당자의 경우 1차 담당자로 설정한 사람들에게만 데이터를 노출하고자 할 때, 이럴 경우에 데이터의 목록 자체를 선별하여 해당 접속한 사용자가 필요한 데이터만 선별적으로 보이게끔 목록에 대한 조회 권한을 제어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데이터 조회 권한 구성 및 절차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IT 지원 요청이라는 앱을 만들 때요. 일반 사용자는 공개 또는 본인이 등록한 비공개 데이터에 대해서 목록을 조회할 수 있게끔 권한을 부여하고요. 운영자 같은 경우에는 모든 데이터에 대한 목록을 모두 조회할 수 있게끔 권한을 설정하고자 합니다. 이럴 경우에 앱의 생성 절차에 대해서 순서대로 알아보면 먼저 IT 지원 요청이라는 앱을 먼저 생성을 하셔야겠죠. 자, 그리고 입력 화면에서 드롭박스 컴포넌트를 추가하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 여기 일반 사용자가 공개 또는 비공개라는 구분값에 따라서 해당 문서를 보거나 혹은 못 보거나 해야 되는 구분값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공개, 비공개를 설정할 수 있는 드롭박스의 컴포넌트를 추가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으로 이 등록된 드롭박스의 값을 기준으로 접근 제어 쪽에서 데이터 목록 조회 권한이라는 설정 항목을 통해서 일반 사용자와 운영자에 대한 필터값과 필터의 적용 대상들을 선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선정이 다 끝나셨으면 일부 데이터를 입력해서 해당 조건에 맞게끔 데이터 목록이 보이는지에 대해서 실행 테스트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앱 생성 절차에 대해서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앱 생성을 위해서 먼저 운영자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사용자가 다음과 같이 그룹웨어의 웍스라는 화면에 접속하시면 자, 만들기라는 버튼을 눌러 확장 메뉴에 앱 만들기라는 메뉴를 클릭하거나 또는 웍스 홈에 요 플러스라는 요 아이콘을 클릭하여 앱을 생성하실 수 있습니다. 앱 생성을 위한 초기 화면에는 다음과 같이 샘플 앱이 존재하는데 저희는 지금 IT 지원 요청이라는 앱을 만들기로 했으니 이미 샘플 앱에 등록되어 있는 IT 지원 요청이라는 앱을 클릭하여 앱을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성이 완료된 후 관리자 홈 화면에서 입력 화면이라는 메뉴에 들어가 보시면 다음과 같이 입력 항목 중 드롭박스의 컴포넌트를 화면에 배치시킬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배치시키는 이유는 앞전에 설명드린 공개, 비공개라는 항목값에 따라서 사용자에 대한 목록값을 보여줄 것인지 말 것인지를 정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해당 그 기준값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드롭박스라는 컴포넌트를 추가했고요. 그 해당 컴포넌트의 이름은 공개 여부, 그리고 거기에 대한 세부 입력값을 공개, 비공개라는 값으로 설정을 완료한 후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관리자 홈으로 되돌아온 후에 이번엔 데이터 목록 조회 권한 설정을 위해서 접근 제어라는 메뉴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접근 제어라는 메뉴에서는요, 크게 데이터 상세 권한 설정 또는 데이터 목록 조회 권한 설정 이 두 가지를 하실 수 있는데 지금 예시는 데이터 목록 조회 권한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기로 했으니 데이터 상세 권한 설정은 기본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고급편에서는 데이터 목록 조회 권한 설정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화면을 좀 확대를 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데이터 목록 조회 권한 설정을 위해서는 두 가지의 값을 입력하셔야 됩니다. 먼저 필터 조건에 대한
값을 입력하시고요. 이 등록되어 있는 필터 조건을 기준으로 어떠한 대상을 기준으로 필터를 적용할 건지에 대한 설정을 다음으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씩 순차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요. 필터 조건에 대한 설정을 하기 위해서는 추가 버튼을 눌러서 행을 추가하면 되고요. 그 추가된 행에 필터명, 조건, 설명 등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추가 버튼은 여러 개를 눌러 행 추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필터들에 대해서 필요한 필터들을 얼마든지 생성해서 운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또 필터 조건은 1개 이상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필터 조건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공개인 항목이면서 담당자가 나로 지정되어 있는 것에 대한 필터 조건을 만들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 필터 조건은 하나의 입력 항목이 아니라 여러 개의 입력 항목의 조건에 따라서도 필터를 생성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렇게 복잡한 수식의 필터 조건도 설정을 할 수 있으니 필요에 따라서 다양한 필터 조건을 설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필터 조건이 완료가 됐으면 해당 필터 조건에 대해서 대상자를 지정할 수가 있는데요. 디폴트로 현재 다음과 같이 전체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필터 규칙이 빈 값으로 디폴트 값이 입력이 되어 있을 겁니다. 뭐 여기에 필요한 값을 입력하셔도 되고요. 또는 그냥 추가해서 새로운 대상을 지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필터 규칙의 입력이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는데 필터 규칙은요. 앞전 필터 조건에서 등록한 이름, 즉 필터명이 되겠죠. 필터명을 기준으로 필터 규칙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 필터 조건은 AND, OR 조건에 따라서 복수 개의 필터 조건의 조합을 가지고 필터 규칙을 정의할 수도 있고 단순하게 하나의 필터를 가지고도 해당 필터 조건을 정의할 수도 있습니다. 뭐 다양한 설정 규칙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필요에 따라서 앞전의 필터 조건을 AND, OR 조건으로도 걸어서 여러 가지 필터에 대한 조건을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과 같은 설정이 완료된 화면을 보면서 데이터 목록조에 관한 설정을 어떻게 입력해야 하는지를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단에 있는 이 필터 조건을 먼저 정의를 하고요. 그리고 이어서 생성한 필터 조건을 활용해서 적용 대상을 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필터 조건에요. 다음과 같이 3가지의 필터를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필터는 공개 데이터에 대한 필터를 생성을 할 거고요. 두 번째 필터에는 본인이 등록한 비공개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는 필터를 추가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필터는 모든 조건 없는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는 필터를 마지막 필터로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터 조건을 추가하는 방법은요. 먼저 추가라는 버튼을 누르셔서 하단에 있는 필터 조건 목록에 하나의 행을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추가된 행에 필터명, 그리고 필터 조건, 필터 설명에 관련된 글을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필터인 공개 데이터 필터를 등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터명은 퍼블릭이라는 이름으로 입력을 했고요. 필터 조건을 설정하기 위해서 연필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다음과 같이 필터 조건을 추가하실 수 있는 팝업 창이 보여집니다. 여기서 조건 추가라는 버튼을 누르면 현재 IT 지원 요청 앱을 화면 구성을 하기 위해서 추가한 컴포넌트 목록이 보이실 겁니다. 그 목록에서 필터 조건으로 걸 컴포넌트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때 필터는요, 2개 이상의 조합으로도 추가하실 수 있고요. 항목 간에는 기본적으로 AND 조건이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항목 내의 옵션도 복수 선택을 지원하고 있으니 이러한 선택 옵션을 고려하셔서 다양한 필터 조건을 설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첫 번째 필터에서는 공개 데이터에 대한 필터를 정해야 되므로 조건 추가해서 저는 컴포넌트 목록 중 공개 여부라는 컴포넌트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조건 추가 버튼 옆에
공개 여부라는 이름의 필터가 추가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화살표 버튼을 누르시면 해당 공개 여부의 컴포넌트에 등록되어 있는 옵션 정보들이 이렇게 보입니다. 여기서 공개를 설정한 후 저장하시게 되면 다음과 같이 필터 조건의 문자열이 공개 여부는 공개라는 이름으로 다음과 같이 필터 조건이 정의된 문구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설명글은요. 필터명과 동일하게 그냥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편하게 해당 목록에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필터입니다. 두 번째 필터는 본인이 등록한 비공개 데이터입니다. 대표명으로 저는 비공개를 대표할 수 있는 영문명으로 Non-Disclosure라는 이름을 입력을 했고요. 필터 조건은 항목을 2개를 추가해서요. 공개 여부는 비공개이면서 등록자는 현재 사용자로 지정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접속한 사용자가 비공개권으로 등록한 건을 가져올 수 있는 비공개 데이터에 관련된 필터 조건을 정의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설명글도 동일하게 필터명으로 입력을 했습니다. 자, 마지막 필터입니다. 조건 없이 모든 데이터를 가져와야 되므로 필터명은 저는 all이라는 이름으로 지정을 했고요. 필터 조건은 정의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데이터를 다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조건 없음이라는 디폴트 값을 그대로 유지를 했고요. 자, 설명글도 그대로 all이라는 그 필터명을 그대로 입력을 했습니다. 그럼 해당 필터 조건을 적용할 대상을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있는 목록을 보시게 되면 첫 번째 행은 디폴트 값으로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을 겁니다. 필터 규칙은 비어있는 칸으로 보일 것이고요. 대상자는 전체 사용자, 그리고 설명에는 디폴트라고 입력이 되어 있을 겁니다. 즉 전체 사용자에 대한 필터에 대해서는 디폴트 값이 적용되어 있지 않으므로 빈 항목이 보일 텐데요. 이 전체 사용자에 대해서는 저는 앞전에 필터 조건에 정의한 퍼블릭이라는 공개 데이터 필터와 그리고 본인이 등록한 비공개 데이터에 대한 필터, 두 번째 필터를 조합을 OR이라는 수식을 이용해서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전체 사용자를 대상으로는 공개권 또는 본인이 등록한 비공개권을 모두 가져와서 보여주겠다라는 필터 규칙을 정의한 셈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체 사용자에 대한 기본 필터 규칙을 상단의 조건식을 활용해서 정의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엔 운영자에 대해서는 모든 조건 없는 데이터를 보게끔 설정을 해야 되므로 자, 추가라는 버튼을 눌러서 하나의 행을 다시 한번 추가하고요. 그리고 필터 규칙은 그대로 앞전에 필터 조건에서 추가한 all이라는 이름을 그대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연필 아이콘을 클릭해서 대상 설정을 할 건데 이 대상 설정을 하실 때는 사용자서부터 사용자 그룹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단위로 추가를 하실 수 있고 저는 운영자 한 명만 추가할 예정이니 사용자라는 디폴트 값으로 그냥 추가라는 버튼을 눌러서 조직도에서 제 이름을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명글은 제가 모든 데이터 열람이라는 설명글을 입력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필터 조건서부터 해당 필터 조건에 대한 대상 설정까지를 완료해 보았습니다. 자, 지금까지 화면을 통해 설명드린 내용을 실습 사이트로 접속해서 그대로 다시 한번 시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참고로요. 이와 같이 데이터 목록 조회 설정 방법에 관련된 동영상도 이미 제작이 돼서 등록이 된 주소가 다음과 같이 유튜브의 주소를 노출시켜 놓았으니 해당 주소를 참고해서 한번 영상을 보시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두케어 라운지라는 온라인 도움말 센터에서도 동일한 설정 방법에 대한 동영상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앱 운영자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사용자로 로그인하여 웍스 메뉴에 접근하시면 다음과 같이 웍스 홈 화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만들기라는 버튼을 눌러 확장 메뉴 중 앱 만들기라는 메뉴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앱 만들기 초기 화면이 다음과 같이 보여지고요. 여기서 IT 지원 요청이라는 앱을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샘플 앱을 선택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기본 디폴트 값이 보이실 거고요. 자, 여기서
앱 이름만 제가 수정을 해 보겠습니다. 실습이라는 이름으로 해당 내용을 붙여서 앱 만들기 버튼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IT 지원 요청 실습이라는 이름의 앱이 생성이 완료가 됐고요. 자, 다음은 입력 화면으로 들어가서 드롭박스 컴포넌트를 하나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청 제목 하단에 다음과 같이 드롭박스를 하나 추가를 했고요. 선택을 한 후 해당 컴포넌트의 이름은 공개 여부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툴팁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부 항목은 크게 공개와 비공개라는 항목으로 두 개만 세부 항목을 정의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해당 입력 화면에 공개 여부에 관련된 드롭박스 컴포넌트를 추가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단에 저장 버튼을 눌러 입력 화면에 적용을 해 주시고요. 관리 홈으로 다시 이동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접근 제어의 화면으로 전환해서 데이터 목록조에 관한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단에 필터 조건, 세 가지의 필터를 추가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었죠. 자, 추가 버튼 하나를 눌러서 필터 행 추가한 후에 여기에다가 영문으로 퍼블릭, 그리고 조건은 조건 추가 버튼을 눌러서 방금 전에 추가한 드롭박스 컴포넌트 공개 여부를 선택하시면 자, 이렇게 공개 여부라는 조건 항목이 추가가 되고요. 자, 마우스로 이 화살표 버튼 누르면 공개 여부의 세부 설정 값인 공개와 비공개라는 입력항이 보이는데 여기에서 저는 공개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을 누르면 공개 여부가 공개로 설정된 필터 조건의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설명은요, 그대로 필터명의 내용을 복사해서 붙여 넣겠습니다. 다시 한번 두 번째 필터를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비공개에 관련된 필터를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Non-Disclosure라는 이름의 그 필터명을 입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조건은 자, 공개 여부 선택해서 공개 여부는 우선 비공개로, 그 다음에 등록자는 선택해서 등록자는 현재 사용자로, 자, 이렇게 해서 설정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확인 버튼 누르면 공개 여부는 비공개, 등록자는 현재 사용자로 등록이 완료되었습니다. 자, 필터명도 그대로 설명에 붙여넣고요. 마지막 필터 하나를 더 추가하겠습니다. 자, all이라는 이름으로 조건 없음, 그리고 설명도 그대로 all이라는 이름으로 조건, 필터 조건을 설정을 완료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러한 설정된 필터 조건에 대해서 대상을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필터 규칙에 대해서 디폴트 값인 전체 사용자를 대상으로 해서는 자, 우선 퍼블릭이라는 죄송합니다. 퍼블릭에 대한 조건과 그리고 OR 조건자를 붙여서 Non-Disclosure 값을 입력을 했습니다. 그러면 전체 사용자에 대해서는 이 두 가지 필터죠. 퍼블릭, 공개이거나 혹은 비공개이면서 등록자가 자신인, 더 풀어서 얘기하면 자신이 등록한 글 중 비공개 문건에 대해서만 이와 같이 필터 규칙으로 전체 사용자를 대상으로 적용을 한 화면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all, 운영자에 대해서는 모든 조건 없이 모든 데이터를 볼 수 있게 해야죠. 자, 대상자는요. 자, 우선 사용자라는 이름으로 제가 추가를 해서 현재 제 이름으로 추가를 한 후 확인을 누르면 제 이름이 이렇게 보이죠. 자, 그리고 여기도 한글로 해볼게요. 모든 입력 데이터라고 제가 입력을 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필터 조건을 설정을 완료했고요.
해당 조건에 따라서 그 대상들에 대한 설정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에 저장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장이 되었습니다 라는 확인 메시지 확인하시고요. 해당 외부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과 같은 목록 화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내용을 보니까 여기에 공개 여부가 표시되면 보다 쉽게 해당 목록에서 내용을 파악하기 쉽겠죠? 다시 관리자 화면으로 가서 목록 화면에서 자, 여기에서 공개 여부를 체크해서 공개 여부에 대한 목록을 등록일 다음으로 항목을 설정해서 저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목록으로 이동하면 다음과 같이 공개 여부 값을 통해서 해당 등록된 내용들에 대한 공개 여부 값을 손쉽게 확인하실 수 있겠죠. 자, 우선 공개 여부를 통해서 조회 값이 정상적으로 보이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임의로 IT 지원 요청이라는 조회용 앱을 하나 더 만들어 놨습니다. 해당 앱으로 이동해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IT 지원 요청 조회용 앱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데이터가 4건이 지금 등록되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공개 여부는 비공개, 공개, 비공개, 공개. 그래서 김상원이라는 사원이 공개건, 비공개건 한 건씩 등록했고요. 김대리라는 사람이 비공개와 공개로 또 한 건씩 등록을 했습니다. 현재 저는 운영자이기 때문에 전체 데이터를 모두 다음과 같이 볼 수 있는 거고요. 이번에 한번 김대리라는 사용자로 한번 로그인을 해서 해당 데이터가 정말로 조건에 따라서 다르게 보이는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로그아웃을 하고요. 그 다음에 김대리라는 사용자로 로그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웍스 메뉴에 들어가서 IT 요청 조회용 앱을 보시게 되면 자, 이렇게 3건이 보이죠? 3건의 내용을 확인해 보니 우선 김상원이 등록한 건 비공개 문서 하나, 공개 문서 하나 이렇게 2개를 등록했지만 김대리는 공개건밖에 지금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김대리 입장에서는 본인이 등록한 비공개건과 공개건 이렇게 해서 3개의 목록이 보여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전에 운영자는 비공개 여부 없이 운영자니까 모든 데이터를 볼 수 있는 화면을 목록에서 확인할 수 있었고 김대리의 경우에는 본인이 등록한 비공개건 플러스 공개건으로 등록된 모든 데이터를 볼 수 있는 3건의 목록 조회 화면을 다음과 같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실습으로 보여드렸던 공개, 비공개 여부에 따른 데이터 목록 조회 권한 설정 외에도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2가지 권한 설정 사례를 추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요청 구분에 따른 데이터 목록 조회 권한 설정 사례가 되겠습니다. 현재 업무협조 요청이라는 앱에서는 다음과 같이 요청 목록들에 대한 데이터를 등록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데이터를 등록할 때 요청 구분이라는 필수값에 따라서 해당 데이터를 구분을 짓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데이터에 대해서 아래 내용을 보시면 데이터 목록 조회에 대한 요청사항을 다음과 같이 4가지로 정리하였습니다. 요청 구분이 IT 관리일 경우에는 경영관리팀 부서원만 확인할 수 있도록 조회돼야 되고, 그리고 재경관리일 때는 재무회계팀, 인사총무일 때는 인사관리팀 부서원만 확인할 수 있도록 목록이 조회되어야 됩니다. 또 번외로 요청 구분의 값과 상관없이 등록자는 본인이 등록한 모든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음과 같은 4가지의 요청사항을 수용할 수 있는 데이터 목록 조회 권한 설정 값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필터 조건은요, 각각의 요청사항에 맞는 필터 4가지를 먼저 필터명은 IT 관리라는 이름으로 설정을 해서 필터 조건은 요청 구분을 IT 관리라는 값으로 선택해서 등록을 했고요.
두 번째는 재경관리라는 이름으로 요청 구분을 재경관리로 선택해서 등록을 완료했습니다. 세 번째 필터는 인사총무라는 이름으로 필터명을 정의했고요. 요청 구분 값은 인사총무라는 값으로 설정을 해서 필터 조건을 등록을 완료시켰습니다. 마지막에 등록자 같은 경우에는 등록자가 현재 사용자로 선택되어진 사용자에 대한 등록자의 필터명을 등록하였습니다. 다음과 같은 네 가지의 필터 조건을 이와 같은 화면으로 등록된 화면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필터 조건이 완료가 되었으니 그에 대한 대상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폴트로 전체 사용자에 대해서는요, 전체 사용자는 등록자라는 필터를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일반 사용자는 기본적으로 등록자에 대한 필터가 적용돼서 내가 등록한 데이터만 보실 수 있겠죠. 자, 그리고 필터에 대해서 또 대상 설정 행을 하나 추가를 해서요. 이번에는 재경관리 OR 조건으로 묶어서 등록자의 필터를 묶어서 재무회계팀을 대상으로 해당 대상 설정을 완료했습니다. 자, 이럴 경우에는 재무회계팀은요. 우선 첫 번째로 재경관리에 해당하는 필터에 해당하는 목록을 볼 수 있고요. 또 추가적으로 등록자에 대한 필터도 보실 수 있습니다. 좀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요. 재무회계팀에서도 등록자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재경관리의 필터에 플러스 등록자에 대한 필터까지 같이 적용을 OR이라는 조건자를 붙여서 추가한 화면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인사관리팀의 대상도 동일하게 인사총무 OR 조건으로 등록자, 경영관리팀도 IT관리이므로 IT관리라는 필터에 OR이라는 조건으로 등록자라는 이름의 필터를 조합하여 다음과 같이 필터 조건 대상 설정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데이터 목록 조회 권한 설정을 통해 요청 구분에 따라 해당 부서의 사용자들에게 필요한 데이터 목록만 보이게 될 것이고요. 요청 구분에 해당하지 않는 사용자에게는 본인이 등록한 데이터 목록만 제공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적용 사례입니다. 자, 1차, 2차 담당자별 데이터 목록 조회 권한 설정 사례입니다. 자, 동일하게 IT 지원 요청이라는 앱을 보시면 각각의 요청 항목별로 1차 담당자와 2차 담당자를 지정해서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에 따른 데이터 목록에 대한 조회 요청 사항은요. 자, 모든 데이터는요. 해당 데이터의 1차 담당자 또는 2차 담당자만 데이터를 조회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을 좀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 등록되어 있는 데이터 중에 내가 1차 담당자이거나 2차 담당자라면 이 데이터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단, 자신이 등록한 데이터는 1차 담당자 또는 2차 담당자가 아니더라도 조회가 돼야겠죠. 자, 그리고 운영자는 모든 조건에 무관하게 데이터를 조회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다음과 같은 요청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데이터 목록 조회 설정 값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필터 조건은요. 1차 담당자라는 이름의 필터명을 등록해서 1차 담당자라는 입력 항목을 현재 사용자로 지정을 해서 필터 조건을 등록했습니다. 그리고 2차 담당자도 동일하게 2차 담당자라는 이름으로 설정값을 2차 담당자를 현재 사용자로 필터 조건을 등록을 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등록자에 대해서 등록자라는 입력 항목을 현재 사용자로 등록을 완료했습니다. 자, 마지막에 조건 없음이라는 설정값 필터 조건에 대해서는 전체 데이터라는 필터명으로 필터 조건의 내용을 설정을 완료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과 같이 필터 명서부터 필터 조건, 설명글까지 어떻게 등록이 되는지 예시 화면에서 확인하실 수 있죠. 자, 이에 대한 대상 설정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전체 사용자에 대해서는요. 조건식이 좀 복잡하죠. 1차 담당자이거나 2차 담당자이거나 등록자에 대한 필터를 적용했습니다. 자, 그러면
모든 사용자는 내가 1차 담당자 또는 2차 담당자 또는 등록자에 해당한 경우에만 데이터 목록을 볼 수 있게끔 필터 대상을 적용한 예시 화면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운용자에 대해서는 전체 데이터, 조건이 없는 전체 데이터의 필터명을 그대로 적용을 해서 운영자를 사용자로 지정을 한 화면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데이터 목록 조회 설정을 통해서 1, 2차 담당자로 지정된 사용자들에게만 선별된 데이터 목록이 보일 것이고요. 담당자로 지정되지 않은 사용자에게는 본인이 등록한 데이터 목록만 제공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데이터 목록 조회 설정에 따른 다양한 적용 사례들을 알아보았습니다. 데이터 목록 조회 권한 설정에 대해서 요약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객문이라는 앱이 있습니다. 이 앱에 대한 조회 권한을 운영자의 경우에는 모든 데이터를 조회할 수 있게 하고요. 그리고 일반 사용자의 경우에는 공개 여부가 공개이거나 혹은 본인이 등록한 것 중 비공개 데이터에 대해서만 목록을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싶습니다. 자, 이럴 경우 운영자는요, 관리자 홈에 들어가서 권한 제어라는 메뉴 안에 데이터 목록 조회 권한 설정을 다음과 같이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필터 조건은요, 공개권에 대해서 공개 여부가 공개로 설정된 것, 그리고 비공개권에 대해서는 공개 여부가 비공개이면서 등록자가 현재 사용자로 되어 있는 것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건을 등록할 수 있는 all이라는 이름의 조건 없는 필터 조건도 추가를 했습니다. 이와 같이 세 가지의 필터 조건에 대해서 조건 대상 설정은 공개권 또는 비공개권에 대한 필터에 대해서는 전체 사용자를 적용했고요. 그리고 운영자에 대해서는 조건 없는 모든 모든 데이터를 조회할 수 있는 all이라는 이름의 필터를 적용했습니다. 자, 다음과 같은 설정이 완료가 된다면 운영자는 공개, 비공개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데이터를 모두 목록에서 보실 수가 있고요. 일반 사용자의 경우에는 우선 공개권에 대해서는 허물없이 모두 볼 수 있는데 비공개권에 대해서는 본인이 등록한 건에 대해서만 볼 수 있습니다. 고로 일반 사용자는 목록이 실제 6개가 등록되어 있지만 그 중에서 본인이 볼 수 있는 목록 3개만 목록에서 확인하실 수 있게끔 설정한 예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앱에 등록한 데이터 입력 값에 따라 데이터 목록을 선별하여 필요한 목록만 보이도록 설정하는 데이터 목록 조회 권한 설정 기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 여러분도 현재 운영하고 있는 앱의 목록이 데이터 보안 측면에서 사용자별로 상이하게 목록을 제공해야 한다면 해당 기능을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앱 내보내기 가져오기 기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사용 중인 앱을 타 사이트 웍스 메뉴에 샘플 앱 형태로 공유하기 위한 앱 내보내기 가져오기 기능을 제공합니다. 운영자가 앱을 생성할 때 앱 만들기 초기 화면에서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샘플 앱을 통해 손쉽게 앱을 생성하듯이 실제 고객사에서 운영하는 앱도 템플릿 형태의 파일로 PC에 다운로드 받아 타 사이트의 템플릿 파일을 전달하시면 앱 가져오기 기능을 통해 전달받은 파일을 업로드하여 샘플 앱처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앱 공유 기능을 통해 웍스 기능의 활용성을 높이고 실무에서 사용되는 실제 앱의 템플릿을 공유하여 바오피스 고객사 간의 앱 정보 공유를 활성화시키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기능입니다. 자, 이러한 기능을 활용해서요, 현재 A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고객 VOC라는 앱을 B사에 공유를 하고 또 B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사 연락처라는 앱을 A사에 공유할 수 있는 앱 공유 환경을 제공하며 저희가 별도로 부케어 라운지 온라인 도움말 센터의 웍스 샘플 메뉴를 통해 다양한 샘플 앱을 다운로드 받아 등록하여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앱 공유 기능은 다음과 같이 이 4가지의 주의사항을 알고 있어야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입력 화면에 등록된 컴포넌트 중 일부 컴포넌트는 별도로 등록을 해주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입력 화면에 등록된 모든 컴포넌트는 템플릿을 통해 전달해야 하지만 그중 일부의 컴포넌트 정보는 가져오지 못합니다. 입력 화면에 등록된 컴포넌트 중 가져오지 못하는 컴포넌트에는 이와 같이 조직도와 연계되어 있는 사용자 선택, 부서 선택에 관련된 컴포넌트 2개와 그리고 앱 간 연동에 사용되는 데이터 연동, 그리고 연동 항목 매핑 컴포넌트 2개, 총 4개의 컴포넌트가 되겠습니다. 해당 컴포넌트는 앱 가져오기 기능을 통해 앱을 생성한 후 입력 화면 메뉴에서 수동으로 해당 컴포넌트를 등록해 주어야 합니다. 가능하시다면 앱 내보내기 기능을 통해 템플릿을 내보낼 때 언급드린 4개의 컴포넌트는 가급적 피해 주시거나 불가피하다면 앱 전달 시 수동으로 생성할 컴포넌트에 대해 같이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2번째는요. 앱 간 데이터 연동 설정도 재설정을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앱 간 연동은요, 기존 앱과의 연동이 상호적으로 연결되어 권한까지 승인을 해주어야 하므로 자동 생성을 지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3번째는요, 앱 공유 기능은 앱에 등록된 데이터까지 공유되지는 않습니다. 단순하게 앱 생성 시 필요한 기본 정보, 입력 화면, 목록 화면, 프로세스, 접근 제어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공유합니다. 다만 앱을 가져와서 활용하는 운영자는 앱 생성 후 앱을 사용하는 사용자 및 부서 정보가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접근 제어의 권한 설정 정보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4번째는요. 가져온 앱은 샘플 앱을 등록한 웍스 운영자에게만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앱 운영자 모두에게 공유가 됩니다. 즉, 다른 운영자가 등록한 샘플 앱을 운영자 권한을 가진 사용자라면 모두 활용이 가능하며 특정 사용자를 위한 샘플 앱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자, 다음과 같은 주의사항을 고려하여 앱 내보내기, 가져오기 기능을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앱 내보내는 방법을 화면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웍스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용자로 로그인을 해서요. 자, 웍스라는 메뉴에 접근해 보시면 자, 다음과 같이 왼쪽 메뉴에 앱 내보내기 / 가져오기라는 메뉴가 보이실 겁니다. 이 메뉴도 운영자를 위한 메뉴이므로 일반 사용자에게는 해당 메뉴가 보이지 않습니다. 자, 그럼 운영자는요. 자, 앱 내보내기 가져오기라는 이 메뉴를 클릭하시면 자, 다음과 같이 앱 내보내기 가져오기라는 설정 화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해당 화면은 기본적으로 앱 내보내기와 앱 가져오기라는 탭으로 2가지의 탭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디폴트는 앱 내보내기라는 탭이 선택된 화면이 보여질 것입니다. 그리고 하단에 있는 목록을 보시게 되면 이 목록은 현재 그 운영자로 지정돼서 내가 운영하고 있는 앱의 목록이 현재 보여질 것입니다. 이 목록들 중에서요, 자, 내보내기 기능을 통해서 이제 PC에 다운로드 받으실 앱을 선택하시면 되는데, 선택하는 방법은 쉽습니다. 이와 같이 체크박스 중에서 파일 형태로 내보낼 앱을 이와 같이 체크박스에 체크하신 후에요, 내보내기라는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해당 앱의 제목 .dwt라는 확장자로 저장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dwt라는 확장자는 저희가 내부에서 다오피스 간의 유연한 앱 간 템플릿 전달을 위해서 저희가 정의한 형태의 dwt 확장자이기 때문에 확장자명을 변경하시면 안 됩니다. 이 확장자명을 유지한 채 타 사이트의 운영자한테 전달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앱 가져오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하게 웍스 메뉴에 접근하셔서
앱 내보내기 가져오기 메뉴를 누르시면 되고요. 그리고 앱 내보내기 가져오기 화면에서 디폴트가 앱 내보내기였죠. 이번에는 앱 가져오기라는 탭을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탭을 선택하시면 이렇게 빈 목록의 화면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여기에서 파일 찾기라는 버튼을 클릭하신 후 파일 다운로드 팝업 창에서 파일 선택이라는 버튼을 클릭하십니다. 자, 그러면 또 팝업으로 다음과 같이 윈도우 탐색기가 보이시면서 여기에 본인이 업로드해야 될 DWT 확장자를 가지고 있는 파일을 선택하셔서 열기라는 버튼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업로드가 완료된 상태인 정보의 다음과 같은 DWT라는 파일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후 하단에 닫기라는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 앱 가져오기 목록에 다음과 같이 앱명이 정상적으로 등록이 되어 있을 것이고요. 전사 공유라는 항목은 디폴트가 5% 되어 있습니다. 이 5% 되어 있다는 것은 아직 전사 공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샘플 앱으로 활용이 불가능한 상태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활용 가능하게끔 만드시려면 자, 다음과 같이 오프라고 된 이 아이콘 위에 마우스로 클릭하시게 되면 자, 가져온 앱을 공유하시겠습니까? 라는 확인창이 보여질 것입니다. 여기에서 공유하기라는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다음과 같이 오프가 ON이라는 상태로 변경되어 보여질 것입니다. 이 상태가 바로 가져온 앱을 샘플 앱으로 활용이 가능한 상태로 변경한 화면이 되겠습니다.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앱 만들기라는 메뉴를 클릭해서 앱 만들기 초기 화면에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New라는 아이콘으로 방금 전에 등록해서 전사 공유한 앱이 보여질 것입니다. 자, 샘플 앱 기존에 클릭해서 생성한 거와 동일한 방법으로 이제 클릭을 해서 기본 정보서부터 접근 제어에 이르기까지 각각의 홈 화면에서 제어할 수 있는 각각의 설정 값을 세팅하셔서 여러분 기호에 맞게끔 변경하신 후에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안내 드릴 말씀이 샘플 앱을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제공을 하고 있냐면요. 두케어 라운지라는 이 메뉴를 통해서 온라인 도움말 센터에 접근해 보시면요. 자, 위에 웍스 샘플이라는 메뉴가 있고요. 해당 메뉴를 선택하신 후 웍스 샘플을 카테고리별로 이렇게 앱들을 등록을 해놨습니다. 여기서 본인이 원하는 앱이 있으시면 제목을 클릭하셔서 이렇게 앱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신 후 그 정보에 대한 내용들이 내가 만들고자 하는 앱과 유사하다면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되겠죠? 그 다운로드는 DWT가 화면 하단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 해당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등록을 해주시면 되고요. 또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별도 가이드 문서를 등록을 해 놓았으니 가이드 문서를 보시면서 DWT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등록하신 후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드린 앱 내보내기 가져오기 방법을 실제 사이트에 들어가서 시연을 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자로 로그인하여 웍스 메뉴에 접근해 보시면 다음과 같이 웍스 홈 화면을 보실 수가 있고요. 현재 해당 사용자가 운영 중인 앱을 보시기 위해서 운영 중인 앱이라는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다음과 같이 현재 사용자가 운영자로 지정되어 있는 운영 중인 앱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 메뉴를 확인한 후 앱 내보내기 가져오기라는 메뉴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방금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화면과 같이 제품 관리와 고객사 리스트 앱, 즉 현재 사용자가 운영자로 지정되어 있는 앱을 동일하게 두 개의 목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내보내기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 해당 앱을 모두 한번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내보내기라는 버튼을 누르시면 자, 다음과 같이 로컬 PC에 저장할 위치를 물어보는 팝업 창이 보여지고요. 자, 저는 해당 위치에 저장이라는 버튼을 눌러서 제품 관리를 저장하고요. 다음에 두 번째 고객사 리스트라는 앱도 동일하게 저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과 같이 현재 사용자가 운영자로 지정된 두 가지의 앱을 DWT라는 확장자로 다우 오피스에서 정의한 템플릿 형태의 파일로 다운로드가 완료된 화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앱 가져오기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앱 가져오기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방금 전과 동일하게 DWT라고 다운로드 받은 파일이 필요합니다. 자, 이 파일을 저는 우선은 시연을 위해서 두케어 라운지에 등록되어 있는 샘플 앱을 통해서 앱 가져오기 기능을 적용해서 실제 앱을 생성하는 단계까지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도움말 센터에 접속하기 위해 두케어 라운지라는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다음과 같이 온라인 도움말 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상단의 메뉴 중에 웍스 샘플이라는 메뉴를 선택하시면 여러분들이 샘플 앱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앱들을 다음과 같이 등록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앱 중에 저는 업무 요청이라는 앱을 한번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요청이라는 앱은요, 우선 사내 업무 요청을 관리하는 앱으로서 타 부서의 업무 요청으로부터 처리 완료에 이르기까지 업무에 관련된 이력들을 관리하는 앱이 되겠습니다. 해당 앱에 대한 주요 화면을 좀 보겠습니다. 등록 화면을 보시면 이 앱에 입력 항목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미리 보기 화면을 통해서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조회 예시 화면을 통해서 등록 화면에 등록된 글들이 어떤 형식으로 상세 화면에서 보여지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목록 예시 화면은 이렇게 등록된 데이터를 어떠한 차트 정보를 통해서 통계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하단에 있는 목록은 어떤 항목들을 목록에 리스트업해서 보여지고 있는지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태 흐름도를 보시면 최초의 등록자가 등록을 하시게 되면 최초 등록 상태는 대기라는 상태일 거고요. 이후에 담당자가 접수하기 버튼을 눌러서 접수라는 상태로, 제작하기라는 버튼을 눌러서 제작 중이라는 상태로, 그리고 제작 완료하기라는 버튼을 눌러서 제작 완료라는 상태로 최종 상태까지 이와 같이 버튼을 통해서 상태 정보를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완료 취소하기라는 버튼을 통해 가지고 완료된 건을 다시 진행 중인 건으로 되돌릴 수 있는 기능도 제공을 하고 있네요. 이와 같은 상태 흐름도를 보고 현재 만들고자 하는 업무 요청 앱이 어떠한 화면의 구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정보를 통해서 어떠한 통계 정보를 제공하고 해당 업무의 흐름도는 어떠한 프로세스를 통해서 운영되고 있는지를 손쉽게 파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아랫단으로 한 번 더 내려가면 앱 적용 가이드라는 게 있는데요. 가이드는 이 표지 이미지를 클릭하시게 되면 해당 업무 요청 앱에 설정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절차들을 화면을 통해서 설명한 가이드 문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좀 훑어보도록 할게요. 앱 가져오기 기능을 통해서 이와 같이 파일을 선택해서 등록하신 후에 그 다음에 전사 공유라는 설정 값을 오프에서 온으로 변경을 합니다. 자, 그러면 앱 만들기 초기 화면에 이와 같이 샘플 앱이 하나가 추가가 될 거고요. 해당 샘플 앱을 클릭해서 기본 정보를 등록하셔서 앱 만들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앱이 생성이 됩니다. 자, 그리고 입력 화면에 들어가셔서요. 자, 다음과 같이 별도의 컴포넌트를 추가해 주셔야 되는데 앞에 장표에서도 잠깐 설명드린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용자 선택, 부서 선택, 데이터 연동, 연동 항목 매핑 이 네 가지의 컴포넌트에 대해서는 템플릿 형식으로 가져오는 자동 입력 항목에는 제외되는 컴포넌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의 컴포넌트가 만약에 이 해당 앱을 운영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컴포넌트라면 별도로 이 앱을 등록한 사용자는 운영자가 되겠죠. 운영자는 해당 컴포넌트를 입력 화면에 수동으로 추가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해당 앱에서는요,
사용자 선택 컴포넌트를 등록자라는 이 입력 항목 밑에 배치를 시켜서요. 이름은 담당자라는 명으로 정의를 해서 저장을 하였습니다. 이후 관리자 홈으로 다시 이동해서 이번에는 프로세스라는 화면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프로세스라는 화면에서 상태 변경자와 상태 변경 알림 대상에 대해서 한 번 더 확인을 해 주셔야 되는데요. 이유는 앞전 입력 화면에서 현재 담당자라는 입력 항목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상태 변경자에는 담당자라는 이 항목이 없었을 거예요. 바로 전에 입력 화면에서 담당자라는 이름의 입력 항목이 추가됐기 때문에 담당자라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모두 체크박스가 해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프로세스 메뉴 안으로 들어가서 담당자가 변경의 대상자 또는 알림의 대상자가 됐을 경우에는 별도로 체크박스에 체크를 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프로세스라는 메뉴에 한번 내용을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내용 확인 후에는 저장 버튼 누르시고요. 관리자 홈으로 다시 한번 이동합니다. 마지막에는 접근 제어라는 메뉴에 들어가셔서 다음과 같이 데이터 상세 권한 설정을 마지막으로 해 주셔야 되는데 이 설정 항목은 현재 만들어서 운영하고자 하는 이 앱을 어느 사람들을 대상으로 운영을 할 것인가를 지정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디폴트 값이 공유 설정이 사용자 설정으로 아무도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상태로 앱을 생성한다면 운영자만 이 앱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용자 설정을 통해서 사용자나 부서 단위로 추가를 해 주시거나 혹은 전사 설정을 선택하셔서 전 직원이 사용할 수 있는 앱으로 설정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등록, 수정, 삭제 권한 및 알림 대상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설정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설정이 모두 완료가 되면 저장 버튼 누르시고요. 바로 해당 앱으로 이동하시게 되면 완성된 앱의 화면에 초기 화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등록 버튼 눌러서 이제 데이터를 등록해서 축적하여 운영하시면 되겠죠. 자, 지금 가이드에 설명드린 내용을 한번 그대로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그 해당 화면의 아래쪽의 내용으로 보시면 이렇게 DWT라는 파일이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해당 파일을 클릭해서 우선 PC에 다운로드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운로드가 완료가 됐습니다. 자, 완료가 됐죠? 자, 우선 다시 관리자 화면으로 돌아와서 자, 앱 가져오기 화면에서 파일을 한번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찾기 버튼을 누르시고요. 파일 업로드 창에서 파일 선택 버튼을 누르면 자, 방금 전에 다운로드 받은 DWT 파일이 보이시죠? 해당 파일을 선택하신 후 자, 상태 정보 완료인 거 확인하시고요. 닫기 버튼을 눌러 보겠습니다. 그러면 정상적으로 샘플 앱이 등록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전사 공유를 오프에서 온으로 변경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확인 창에서 공유하기라는 버튼을 누르면 전사 공유의 상태가 최초에는 오프였지만 온으로 변경되는 거 확인하실 수 있었죠. 자, 그럼 이 등록된 샘플 앱을 한번 통해서 앱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만들기 버튼을 통해서 앱 만들기 메뉴를 클릭해 보시면 자, 다음과 같이 샘플 앱이 등록된 화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해당 샘플 앱을 선택하시면 자, 다음과 같이 앱 이름서부터 앱 아이콘에 세팅된 값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저는 앱 이름을 좀 수정을 하겠습니다. 업무 요청 관리라는 이름의 앱으로 수정을 했고요. 운영자 앱 설명 그대로 두고 아이콘도 자, 이런 식으로 연두색 요 아이콘으로 변경을 한 후 앱 만들기 버튼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과 같이 업무 요청 관리라는 이름의 앱이 생성이 완료가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건 자, 입력 화면에 들어가셔서 자동으로 가져오지 못한 항목이 있었죠.
사용자 선택이라는 컴포넌트를 등록자 밑에 컴포넌트를 추가를 했고요. 해당 컴포넌트의 이름을 담당자라는 이름으로 변경을 한 후 저장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존에 가져온 샘플 앱에서 담당자라는 이름의 사용자 선택 컴포넌트를 추가해서 저장을 완료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관리 홈으로 이동을 해서요. 자, 가이드에 따라서 프로세스 메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상태 흐름에 변경자와 변경 알림 대상자에 보시면 담당자라는 게 이렇게 추가된 거 확인하실 수 있죠. 자, 이 담당자 바로 입력 화면에서 추가했기 때문에 이렇게 추가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상태 변경자에 제가 담당자를 각각의 단계별로 모두 선택해서 변경 대상자로 제가 지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알림 대상자에는 담당자 정보는 생략하고요. 등록자에 해당하는 정보만 체크한 채 저장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저장이 완료가 됐고요. 다시 한번 관리 홈으로 이동을 해서요. 마지막에 접근 제어라는 메뉴에 들어가 보시면 자, 공유 설정은 사용자 설정으로 해서 사용자가 선택된 채 추가라는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조직도에서 사람을 추가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부서를 선택한 후 추가 버튼을 누르면 이런 형태로 부서도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전사 설정으로 하겠습니다. 모든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앱으로 정의를 했고요. 등록 권한은 공유자 전체와 운영자 그대로 두고요. 수정 권한에 대해서는 우선 등록자, 운영자, 담당자를 수정 권한을 주겠습니다. 그리고 수정에 대한 알림은 등록자에게만 줄 거고요. 삭제 권한은 등록자, 운영자, 담당자 이렇게 3명으로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권한 설정이 끝난 후에 다시 한번 저장 버튼을 누르시면 자, 최종적으로 이 앱을 사용하기 위한 기본 설정 가이드에 맞춰서 모든 설정을 완료하였습니다. 해당 앱으로 이동하시면 자, 이 앱이 세팅이 완료된 채의 화면이 초기 화면이 어떻게 보여지는지를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여기에서 한번 데이터를 하나만 등록을 해 보겠습니다. 자, 등록 버튼을 누르시면 입력 화면에 설정된 화면이 다음과 같이 보이실 거고요. 자, 여기서 뭐 홈페이지 블로그 제작의 건 한 다음에 등록자와 등록일은 자동 입력이니까 추가적인 입력 필요 없고요. 담당자만 추가하겠습니다. 자, 담당자를 차장을 1명 추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업무 분류는 뭐 광고물 제작, 고객사명은 다우기술이라고 하겠습니다. 요청 기간은 뭐 금요일까지, 요청 사항은 홈페이지 개선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첨부 파일 있으면 첨부 파일 첨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자, 등록이 완료된 화면을 다음과 같이 확인하실 수 있고요. 목록으로 돌아가 보시면 이렇게 한 건에 대해서 차트 정보의 통계 정보까지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당 앱을 가져오기라는 기능을 통해서 손쉽게 DWT라는 파일을 등록하고 샘플 앱으로 공유 설정하신 후 샘플 앱에 있는 앱을 활용해서 이와 같이 기본적인 뭐 입력 화면, 그 다음에 프로세스 설정, 뭐 목차에 관련된 뭐 목록 화면, 뭐 기타 등등 이렇게 앱 운영자한테 제공되는 다양한 메뉴들을 통해서 필요한 요소들이나 불필요한 요소들을 본인 기호에 맞게끔 수정 편집해서 해당 내용을 등록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케어 라운지에서 지금과 같이 다양한 샘플 앱들이 제공되고 있으니 여러분들이 연습 삼아 쓰기에는 괜찮은 앱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앱들을 한번 가이드가 해당 앱에 맞춰진 그 특성에 맞게끔 가이드 내용들이 약간은 좀 상이하게 제작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 상이한 정보들을 다양하게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만들어 보시면서 경험을 해 보신다면 보다 쉽게 다양한 앱들에 대한 경험을 쌓을 수 있으실 겁니다.
앱 내보내기 가져오기 기능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요약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기능은 운영자에게만 제공되는 기능이고요. 다음과 같이 웍스 메뉴 왼쪽에 앱 내보내기 가져오기라는 메뉴를 클릭하시면 다음과 같이 앱 내보내기 목록이 보여지는데 해당 목록은 본인이 즉 사용자가 운영자로 지정되어 있는 앱의 목록이 되겠습니다. 이 목록 중 개인 PC 파일로 떨구실 앱을 선택하신 후 내보내기라는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m0.dwt라는 파일로 해당 개인 PC에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이때 주의사항, 사용자 선택, 부서 선택, 데이터 연동, 연동 항목 매핑 컴포넌트 정보는 별도로 제외가 되고 생성되는 템플릿 파일이 생성이 되기 때문에 해당 4가지의 컴포넌트에 대해서는 앱을 가져오는 운영자가 이를 다시 한번 추가를 해줘야 되는 번거로움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인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반대로 가져오기 기능은요. 동일한 앱 내보내기 가져오기 메뉴에서 앱 가져오기라는 탭을 누르시면 자, 파일 찾기라는 버튼이 있고요. 해당 버튼의 파일 업로드 화면에서 파일을 선택해서 본인 PC에 전달받은 DWT라는 파일을 업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업로드 하신 후에는 전사 공유라는 값이 디폴트가 오프라는 상태로 있으니 해당 오프라는 상태를 클릭해서 온이라는 상태로 변경을 해 주셔야만 해당 앱을 앱 만들기 초기 화면에 샘플 앱 화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별도로 이제 저희가 시연을 할 때는 두케어 라운지에 등록되어 있는 샘플 앱을 가이드에 맞춰서 등록하는 절차를 시연으로 보여드렸는데요. 이렇게 가이드에 맞춰서 필요한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해당 앱을 생성하신 후에 얼마든지 수정 보완이 다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필요한 만큼 본인이 사용하는 의도에 맞게끔 해당 입력 화면이라든가 혹은 프로세스의 일부 내용들을 변경해서 운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웍스 개인화를 위한 목록 관리 설정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웍스의 개인화 기능이라는 것은 사용자가 원하는 목록이나 차트를 설정할 수 있는 별도의 기능을 제공하는 것을 뜻합니다. 최초에 앱 운영자가 목록 화면이라는 메뉴를 통해서 설정한 목록 정보와 차트 정보를 기본적으로 보여드리는 게 기본 설정 값으로 다음과 같이 화면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자는 그 앱을 사용하는 목적에 맞춰서 별도의 차트라든가 혹은 별도의 입력, 항목이 재조합된 이러한 목록 정보들을 수정해서 보고 싶은 경우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본인의 앱 사용 목적에 맞춰서 차트와 목록을 다시 재정의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런 기능을 화면을 통해서 사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초의 앱에 접속한 화면입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운영자에 의해 설정된 화면을 다음과 같이 보실 수 있고요. 자, 본인이 원하는 화면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자, 우측 상단에 목록 관리라는 이 메뉴를 클릭하시게 되면 다음과 같은 차트와 목록 화면 관리를 설정할 수 있는 화면이 보여집니다. 자, 이 화면 익숙하시죠? 운영자에게 제공되었던 목록 화면 관리 화면과 동일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용법도 동일하게 차트 추가에 플러스 아이콘을 누르면 이와 같이 차트 이름서부터 집계 방식을 설정해서 본인이 원하는 통계 정보를 위한 차트를 추가하실 수 있고요. 다음에 목록 화면 관리를 통해서 자, 다음과 같이 항목을 추가하고자 할 때는 항목을 목록 화면에 추가라는 이 버튼을 눌러서 현재 앱에 등록되어 있는 컴포넌트 목록을 확인해 보시고 해당 컴포넌트 목록 중 본인이 목차에 표시하고자 하는 해당 컴포넌트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배기량이라는 것을 체크하시게 되면 목록의 맨 오른쪽에 다음과 같이 신규로 추가가 되고요. 또 위치를 변경하는 방법도 이와 같이 마우스로 드래그 앤 드랍을 통해서 위치를 옮기시면 해당 입력 그 항목들에 대한 순서도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삭제 또는 정렬을 수정하시는 방법은 입력 항목 옆에 이와 같이 화살표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삭제, 수정, 내림차순 정렬, 오름차순 정렬이라고 해서 이와 같은 삭제부터 정렬 값까지도 조정이 가능하게끔 설정 화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원하는 차트와 목록 화면 설정이 완료가 되었다면 하단에 새 목록 저장이라는 버튼을 눌러서 본인이 방금 전에 정의한 목록의 제목을 입력하셔서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화면이 하단에 목록 저장, 새 목록 저장, 삭제, 목록으로 이동이라는 버튼으로 변경되어 보이실 겁니다. 자, 목록으로 이동이라는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 방금 전에 정의한 차트와 목록에 대한 정보를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다시 운영자가 지정한 목록 화면으로 되돌아가기 위해서는요, 다음과 같이 해당 화면의 오른쪽 상단에 셀렉트 박스를 눌러보시면 현재 방금 전에 설정한 목록 이름이 선택되어진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상단에 기본형이라는 별도의 선택 항목이 하나 더 보이실 겁니다. 이 기본형이 바로 앱 운영자가 설정한 목록 화면을 보기 위한 옵션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과 같이 셀렉트 박스를 통해서 본인이 원하는 목적에 맞게끔 목록 제목을 선택하셔서 해당 목록 화면에 대한 내용들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화면으로 설명드린 내용을 시연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사용자로 로그인하여 웍스 메뉴에 들어가 보시면 자, 웍스 운영자에 의해서 공유자로 지정되어 사용 가능한 앱의 목록을 웍스 홈 화면에서 다음과 같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사용 가능한 앱 중에 저는 보유 차량 내역의 이름의 앱을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운영자가 목록 화면이라는 메뉴를 통해서 설정한 화면이 그대로 노출이 되는데요. 해당 내용을 확인해 보니 우선 차트에 대한 정보는 운영자가 지정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하단의 목록은 차량 모델 명서부터 구입 조건에 이르기까지 입력 화면을 통해서 입력받는 입력 항목들을 다음과 같은 순서로 나열하여 목록 화면을 정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용자 입장에서는요, 운영자에 의해 정의된 화면이 아닌 본인이 이 앱을 사용하는 목적에 따라 목록 화면이 재구성되어 맞춤형 화면으로 제공받기를 원합니다. 자, 이러한 요구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개인화 기능을 목록 관리 메뉴로 사용자에게도 동일하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메뉴의 위치는요, 자, 오른쪽 상단에 목록 관리라는 요 아이콘을 누르시게 되면 운영자와 동일하게 목록 화면을 정의할 수 있는 설정 화면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목록 화면을 하나씩 설정을 해 보도록 하죠. 먼저 차트 정보부터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추가 버튼을 눌러서요, 먼저 유종에 대한 현황 정보를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형으로 차트 타입을 정의했고요. 그 다음에 유종에 대한 그룹별 통계 정의해 놓고 집계 방식은 개수로 정의했습니다. 차트 하나 더 추가를 해 볼게요. 자, 이번에는 연식을 기준으로 현황 통계 정보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그냥 막대 그래프에 자, 여기서는 연식을 선택하고요. 집계 방식 동일하게 개수로 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과 같이 차트 정보 2개를 추가를 했습니다. 자, 목록 화면도 변경을 해 볼게요. 우선 항목을 하나 추가해 보겠습니다. 배기량이라는 정보의 항목을 다음과 같이 추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연식에 대한 항목을 순서를 9분이라는 항목 앞으로 이동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정렬도 변경하기 위해서 화살표 아이콘을 눌러서 오름차순 정렬이라고 해서 설정을 했습니다. 자, 다음과 같이 차트 정보와 목록 화면에 대한 관리 정보를 설정을 완료하셨다면
하단에 새 목록 저장이라는 버튼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목록의 이름은요. 자, 유종 언더바 연식 목록이라고 정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저장되었다라는 메시지와 함께 하단의 버튼 화면이 좀 변경이 됐었죠. 목록 저장, 새 목록 저장, 삭제, 목록으로 이동 이런 식으로 버튼의 정보들이 좀 변경돼서 보이실 겁니다. 자, 설정된 정보를 다시 재설정해서 다시 목록을 저장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새로운 목록으로 저장도 가능하고요. 또는 삭제. 이렇게 해서 목록에 대한 정보는 단순히 맞춤형 목록을 하나만 추가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목록을 추가하실 수 있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목록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방금 전에 개인화 기능을 통해 가지고 설정한 차트 정보와 하단의 목록 정보 변경된 거 확인해 보실 수 있죠? 연식이 9분 앞으로 이동이 됐고요. 배기량이라는 입력 항목이 추가됐고요. 유종을 기준으로 오름차순 정렬이 설정된 목록 화면을 다음과 같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또 부가적으로 차트가 추가될 경우에는 차트 접기라는 요 옵션이 보입니다. 차트 접기라는 요 옵션을 클릭하시면 기존에 보이는 차트를 감추고 하단에 있는 목록 화면을 위로 올려서 목록에 대한 정보를 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게끔 화면에 대한 정보를 변경해서 보이는 편의 기능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반대로 차트 보기라는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예전의 상태로 차트가 보여지는 정보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추가된 이 목록 화면을 물론 기본적으로 이제 제공되는 목록 화면 외에 본인의 목적에 맞춰진 화면이지만 다시 운영자가 제공하는 화면으로 다시 되돌아가기 원하시는 경우에는 자, 우측 상단에 이와 같이 셀렉트 박스에 기본형이라는 항목이 보이실 겁니다. 이 기본형을 선택하시면 다음과 같이 최초에 이 앱에 접근했을 때 운영자에 의해 설정한 목록 화면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다시 셀렉트 박스를 통해서 본인이 정의한 화면으로 다시 화면을 재변경해서 본인의 목적에 맞게끔 목록 화면을 사용하실 수 있는 편의 기능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자, 다음과 같은 목록 설정 화면을 유용하게 개인의 맞춤형 기능으로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웍스 개인화를 위한 목록 관리 설정 기능에 대해서 간략하게 요약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앱의 사용자들은 앱을 선택하고 들어가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앱 운영자가 제공하고 있는 기본형 목록 화면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 화면은 어떻게 보면 운영자 입장에서 편의에 따라서 제공되는 화면이다 보니 사용자가 이 앱을 사용하는 목적에 따른 맞춤형 화면을 제공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이러한 조건을 해결하기 위해 목록 관리의 메뉴를 사용자에게도 동일하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측 상단에 목록 관리라는 이 메뉴를 눌러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차트와 목록 화면 관리를 설정할 수 있는 화면을 접해 보실 수 있고요. 이 사용 방법은 이미 운영자 기능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이미 숙달이 되셨을 겁니다. 동일하게 차트라는 정보를 통해서 추가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하단에 목록 화면 관리를 통해서 항목을 추가한다던가 순서를 변경한다던가 아니면 정렬 속성을 변경한다던가 이와 같이 많은 기능들을 통해서 본인이 원하는 최적화된 화면을 재구성하실 수 있습니다. 자, 구성이 끝나셨으면 자, 하단에 새 목록 저장하신 후 목록에 있는 이름을 정의해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목록으로 이동해 보시면 자, 다음과 같이 방금 전에 설정 기능을 통해서 본인의 맞춤형 화면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운영자가 제공한 그 기본 화면으로 바꾸시려면 자, 오른쪽 상단에 이 셀렉트 박스를 통해서 기본형이라는 값을 선택하시게 되면 과거 최초에 접근했을 때 앱 운영자가 설정한 화면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다시 한번 셀렉트 박스를 통해서
저장한 목록의 이름, 본인이 저장한 목록의 이름을 설정하시게 되면 자, 다음과 같이 본인이 원하는 맞춤형 화면으로 다시 한번 이동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서 웍스의 개인화 기능을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준비한 웍스 운영자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